안녕하세요 형님들님들, 자유로운 은퇴를 꿈꾸는 달러헌터입니다. 오늘도 달러 사냥을 위해 미국 주식시장으로 사냥을 떠나보겠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에너지 관련주인 다이아몬드백 에너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회사 정보부터 보시겠습니다. 회사 이름은 다이아몬드백 에너지고 설립일은 2007년 12월입니다. CEO는 트래비스 스티브 씨이고 연봉은 320만 달러, 하나로 36억입니다. 회사는 텍사스에 위치해 있습니다. CEO인 트래비스 스티브 씨입니다. 36억의 연봉을 받는 분답게 자본주의 미소가 자연스럽습니다. 부럽네요. 본사는 텍사스에 위치해 있습니다. 깔끔한 빌딩이며 날씨가 흐려가지고 특별한 점은 보이지 않습니다. 직원 수는 732명이고 주요 품목은 석유와 가스입니다. 섹터는 에너지이고 산업군은 오일가스입니다. 매출 구성은 미드스트림 서비스가 2%이고 업스트림에서 98%입니다. 오일과 가스 채굴 매출이 거의 전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매출 국가는 미국이 100%입니다. 연간 재무제표를 보시겠습니다. 2018년 19년에는 매출이 성장하였으나 2020년에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매출과 영업이익이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2020년 5월경에는 텍사스산 원유 선물 가격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유가가 계속 빠져서 미국의 셰일가스 회사가 다 망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으나 2021년 매출은 67억 달러, 영업이익 40억 달러를 기록하며 화려하게 부활하였습니다. 연간 매출 트렌드를 보시면 2020년은 매출도 줄었지만 순이익이 큰 폭의 적자를 냈습니다. 하지만 21년 매출과 이익은 과거 어느 때보다 높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분기별 재무제표를 보시겠습니다. 분기별 재무제표를 보시면 2021년 1월부터 매출과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성장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출의 성장도 눈에 띄지만 3분기부터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연간 매출 이익 그래프를 보시면 18년 대비 매출은 3배가 늘었고 영업이익은 4배가 늘었고 19년 대비 매출은 87%가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2.5배가 늘었습니다. 21년의 경우 매출과 이익이 꾸준히 증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발표한 21년 연간 매출액은 67억 달러, 하나 7.4조 원이고 영업이익은 40억 달러, 하나 4.4조 원입니다. 직원수 732명 기준으로 인당 매출액은 900만 달러, 하나 101억 원이고 인당 영업이익은 500만 달러, 하나 61억 원입니다. 엄청나게 많이 벌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으며 CEO 트래비스 씨가 환하게 웃는 이유를 알겠네요. 지금까지 보신 데이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연간 매출 성장률은 연간 기준 매우 우수했고 영업이익도 연간 기준 매우 우수했습니다. 매출 성장률도 분기 기준으로 매우 우수했고 영업이익 분기 기준으로도 매우 우수했습니다. 인당 매출과 인당 영업이익도 매우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음은 다이아몬드백 에너지가 같은 산업군 내에서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자료는 시킹알파에서 참조하였습니다. 다이아몬드백 에너지와 같은 에너지 섹터에서 총 6개 업체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비교할 회사는 코트라 에너지, 컨티넨탈 리소스, 헬스 코퍼레이션, 마라톤 오일 코퍼레이션, APA 코퍼레이션입니다. 그 다음 비교할 부분은 매출, 주당 매출, EPS, 순이익, 총이익, 에비타, 영업이익 쉽게 구분이 되도록 주요 자료만 요약하였습니다. 먼저 시가총액을 비교해서 고평가, 저평가 부분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경우 영업이익 대비 시가총액을 비교해 같은 산업군 내에서 싼지 비싼지를 비교합니다. 먼저 다이아몬드백 에너지의 경우 시가총액은 230억 달러이고 영업이익은 32억 달러입니다. 해당 조건으로 경쟁사들의 멀티플을 계산해보니 APA 코퍼레이션이 3배로 가장 싸고 그 다음으로 다이아몬드백 에너지, 컨티넨탈 리소스, 헬스 코퍼레이션 순입니다. 코테라 에너지의 경우 이익 대비 시가총액이 35배로 고평가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럼 좀 더 자세히 비교해 보겠습니다. 각 항목별 가장 높은 3개 업체만 체크해 보겠습니다. 매출은 APA, 헬스, 다이아몬드백 에너지 순이고 주당 매출액은 다이아몬드백 에너지, 헬스, APA 순입니다. EPS는 다이아몬드백 에너지, 컨티넨탈 에너지, APA 순이고 순이익은 다이아몬드백 에너지, 컨티넨탈, APA 순. 매출 총이익은 다이아몬드백 에너지, 헬스, APA 순이고 에비타는 다이아몬드백 에너지, APA, 컨티넨탈 순입니다. 영업이익의 경우 다이아몬드백 에너지, APA, 컨티넨탈 순입니다.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코트라 에너지와 마라톤 오일의 경우 매력적인 재무구조를 갖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해당 분석 기준으로 점수를 매겨보겠습니다. 시총은 가장 낮진 않았지만 그래도 저평가되었다 생각되며 매출도 큰 편이며 주당 매출도 큰 편입니다.
EPS도 큰 편이며 순이익도 좋았습니다. 총 매출 총이익도 좋았고 에비타도 좋았습니다. 영업이익도 가장 높아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산업군 내에서 시가총액 매출 영업이익을 통해 쉽게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X축이 매출이고 Y축이 영업이익입니다. 그리고 원의 크기가 시가총액의 크기를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매출이 크고 영업이익이 큰 업체가 시가총액의 크기도 큰 게 일반적입니다. 매출은 APA 코퍼레이션이 가장 높으며 영업이익은 다이아몬드 에너지가 가장 높지만 시가총액은 헬스 코퍼레이션이 가장 큽니다. 우수한 업체군에서 한 가지 특이한 것은 헬스 코퍼레이션, 다이아몬드 에너지, 컨티넨탈 리소스의 경우 그래도 시가총액 규모가 상당히 크지만 APA 코퍼레이션은 매출은 가장 크고 이익도 좋은 편이지만 시가총액이 작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업군 내 주가의 움직임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아몬드백 에너지가 가장 많이 상승하였으며 시가총액이 가장 큰 헬스 코퍼레이션이 두 번째로 상승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시가총액이 큰 컨티넨탈 리소스가 세 번째로 많이 상승하였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재무제표 비교에서 매력이 없던 코테라 에너지와 마라톤 오일의 경우 주가 상승분이 거의 없었으며 APA 코퍼레이션의 경우 매출과 영업이익 대비 다른 산업 대비 상승률이 적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다이아몬드백 에너지로 돌아와서 2018년 신고가 부근에 현재 주가가 도달해 있습니다. 여기서 2017년 대비 2018년에 어떤 부분이 주가 상승을 이끌었으며 2018년 대비 2019년에 어떤 부분이 주가 하락의 원인이 되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크로 트렌즈의 연간 매출 데이터를 활용하였습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매출은 17년에서 18년에는 80% 성장했고 19년도에는 82% 성장했습니다. 매출이 주가 상승을 이끌었다면 19년도에도 주가가 올랐어야 하는데 안 오른 걸로 봐서는 매출이 주가의 주요 포인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은 17년도에서 18년에는 67% 성장했지만 19년도에는 31% 감소하였습니다. 순이익의 경우에도 17년도에서 18년도에는 75% 성장했지만 19년도에는 71% 감소했습니다. 순이익과 영업이익이 특히 순이익의 주가의 상승과 관계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차트 분석을 보시겠습니다. 주봉과 일봉은 무난하게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일봉에서 거래량이 특별하게 많았던 날 어떤 뉴스가 있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1월 30일에 거래량이 많았고 2021년 3월 19일에 거래량이 많았습니다. 구글에서 2021년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의 뉴스를 보겠습니다. 다이아몬드백 에너지가 리더십을 바꿨다는 뉴스와 특별하게 주가의 하락을 이끌 만한 거래량이 터질 만한 뉴스는 딱히 없었습니다. 2021년 3월 18일, 2021년 3월 20일의 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유가 하락을 의미하는 뉴스 이외에는 특별히 어떤 부분이 주가 하락을 이끌었는지에 대한 특별한 뉴스는 찾지 못하였습니다. 거래량 증가의 원인을 뉴스에서 확인을 못했습니다. 혹시 원유 가격이 영향이 있나 해서 서부 텍사스유 차트를 찾아보았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거래량이 늘었던 시점에 유가가 최저가를 찍었던 2021년 3월 19일과 가파르게 유가 급락이 나왔던 2021년 11월 30일과 일치했습니다. 여기서 다이아몬드백 에너지의 주가는 유가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마켓 스크리너를 통해서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단기 저항과 지지에 대해서 자동으로 표시되니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주봉에서 보시면은 98불이 단단한 지지 라인이고 단기 고점이 135불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일봉에서 보시면은 단기 지지는 127불이고 중기 지지율은 117불입니다. 그리고 99불이 단단한 하방 지지를 버티고 있습니다. 다음은 팁 랭크스를 통해서 애널리스트 의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8명의 애널리스트 중에 16명이 매수를 이야기하고 있으며 2명은 보유 의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도 의견은 없습니다. 목표 주가는 140달러가 애널리스트의 평균 의견이 참고해주세요. 내부자 거래 내역을 보면은 2021년 상반기에는 매도와 매수가 함께 있었지만은 2021년 하반기로 갈수록 매도자 거래만 있었습니다. 야후 파이낸스를 통해 내부자 거래 내역을 봐도 6월 이후로는 매도 거래만 쭉 있었습니다. 내부자들은 주가가 많이 올랐다고 판단해서 매도한 것 같고 올해 초 상승분을 예상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역시 회사를 다니는 사람일수록 회사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도 저희 회사 주식은 매수하지 않습니다. 중간 점수를 매겨보겠습니다. 차트는 꾸준하게 우상향하고 있지만은 현재 52주 신고가를 달성하고 있기 때문에 6점만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애널리스트 의견은 모두 매수 의견이 많으므로 5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내부자 거래는 지금까지 계속 매도만 나오고 있으므로 0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당 부분을 보시겠습니다. 분기 배당을 하고 있으며 3월 3일이 배당 예정일이며 배당 금액은 0.6불입니다. 올해부터 배당금을 20% 올렸다고 하는데 많이 오른 것 같지만 0.5불에서 0.6불로 0.1불 올랐습니다. 그럼 실제로 얼마 정도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당은 분기 배당이고 분기 배당 금액은 0.6불입니다.
2월 25일 기준으로 주가는 133불이며 1,100원 환율 기준으로 주당 원화 가격은 146,597원입니다. 1,000만원을 투자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매수 가능한 주식수는 68주이고 68주에 대한 분기 배당 금액은 40.8불, 연간 배당 금액은 163불입니다. 이를 하나로 계산하면 1,000만원 투자 시 1년에 18만원, 1억 투자 시 180만원, 10억 투자 시 1,800만원입니다. 배당주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이아몬드백 에너지가 어떤 특별함을 갖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M&A를 보시면 M&A 관련해 가지고 다이아몬드백 에너지가 갖고 있는 특별한 뉴스는 없었습니다. 개발과 투자 부분은 올해 2월 22일 회사에서 발표한 자료를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관련해서 22년 2월에 발표한 자료를 찾아보았는데 다이아몬드백 에너지를 쉽게 세 가지로 요약하면 퍼미안 지역의 대형 석유 개발 업체, 상당한 잉여 현금 흐름 및 저비용 구조, 상당한 유동성을 지닌 강력한 대차 대조표를 보유한 기업이다. 다이아몬드백 에너지의 투자 하이라이트를 보시면 21년 4분기 하루 오일 생산량은 22만 6천 배럴이고 2022년도에도 비슷한 수준인 21만 8천, 22만 2천 배럴 정도를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배당 전 현금 흐름 손익 분기점이 WTI 유가 기준 30불로 보고 있습니다. 원가 경쟁력이 상당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해드린 것 같이 다이아몬드백 에너지는 유가의 흐름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게 보실 부분인 것 같습니다. 2022년 가이던스를 보시겠습니다. 오일 생산량은 작년 4분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 같고 대체적으로 20% 이상의 성장이 예상되며 캐시플로의 경우 WTI 80불 기준으로 45%의 성장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지금도 돈을 잘 벌고 있는데 더 많이 벌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럽네요 미스터 트래비스. 현금 유보를 보면 시장 상황이 안 좋았던 2020년이 아닌 2019년 대비 530% 성장한 65억 달러를 달성하였습니다. 향후 엄청난 현금이 어떤 식으로 투자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필살기 부분에서는 특별한 장점은 유보율이 많다는 것과 가격 경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이아몬드백 에너지에 대한 뉴스를 보시겠습니다. 최근 뉴스를 시킹알파에서 검색해 보았는데 최근 뉴스에서는 백악관이 러시아 석유 수입 금지로 원유 가격이 인상됐다는 소식, 전반적으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관련 이슈로 인한 유가 상승을 점치고 있습니다. 배당 관련 뉴스도 보이고 트래비스 씨가 최엄엔 회장님이 됐다는 좋은 소식도 드리네요. 자본주의가 낳은 미소가 괜히 나온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주요 뉴스에서는 유가 관련 뉴스가 있었으므로 이 점만 주도록 하겠습니다. 결론 부분을 보시겠습니다. 단기 장점으로는 국제유가가 인플레이션과 우크라이나 러시아 분쟁으로 인해서 고가를 형성하고 있다는 겁니다. 유가에 따라서 변동성이 큰 종목이니 유가의 흐름을 잘 봐야 하며 80불이라는 가격 라인이 무너지지 않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장기 장점으로는 사업 개선을 통해 이익 개선과 이에 대한 현금 유보율이 굉장히 높다는 것입니다. 단기 단점으로는 주가의 위치가 52주 신고가 위치에 있으며 국제유가의 고공행진이 언젠가는 멈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단점으로는 세계적인 친환경 에너지 트렌드입니다. 경쟁도 멈추고 유가도 안정화되면 각국의 정부들은 다시 친환경 에너지의 비중을 늘리려 할 것입니다. 장단점을 포함했을 때 현재 제가 줄 수 있는 점수는 5점입니다. 국제유가의 상승분은 좋지만은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친환경 에너지 트렌드가 굉장히 강하므로 5점만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저의 총점은 100점 만점에 78점입니다. 해당 점수는 그냥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저의 의견은 2018년의 고점 부분에 주가가 위치해 있지만 순이익이 2018년 대비 4배가 증가하였습니다. 분명 순이익이 다이아몬드백 에너지의 주가와 굉장히 밀접도가 크기 때문에 주가가 4배까지는 아니어도 충분히 상승할 여력이 있는 자리로 보입니다. 그리고 같은 에너지 섹터에 있는 APA 코퍼레이션이 매출과 이익은 많이 개선되었지만 시가총액, 즉 주가는 경쟁사 대비 아직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번에는 APA 코퍼레이션의 분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형님 누님들의 행복한 은퇴를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